네, 이슈엔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의 글로벌 이슈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의 일정들을 확인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의 한대훈 연구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서 원래 IMF의 자금 상환일이 오늘이었기 때문인데 예. 이를 다 모아서 6월에 4번 상환이 있었는데 그걸 다 모아서 말해하겠다라 그랬어요. 시장에 관련된 좀 영향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오늘 이제 6월 5일 이제 그리스가 3억 약 300만 유로 정도를 이제 IMF에 이제 채무 상환을 했어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잘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이제 그리스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EU 이제 협상단에서 협상을 했는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IMF 발표 측에 따르면 이제 그 그리스가 6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던 채무를 오는 이제 6월 30일에 한꺼번에 총 이제 16억 유로 규모를 한꺼번에 이제 상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리카르도 IMF 총재도 뭐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 시장의 반응은 좀 이제 냉랭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스 그 부채 채무 상환이 오늘 이제 마감이었었는데 이 또한 이제 지키지 못하고 연기된 데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유동성 이제 우려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상환을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이 좀 더 커지면서 이제 예. 간밤에 이제 시장은 좀 많이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그리스가 일단 이번 달 말에 모두 다 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협상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아무래도 뭐 그리스에서 며칠 이후에 또 회의를 하겠다라고 EU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상황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글쎄 뭐 어쨌든 이제 6월 30일 이제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사태가 이제 좀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데이터를 봤는데 저희 이제 매주 이제 그리스 관련 이제 협상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그리스 총리도 그렇고 뭐 EU, 뭐 IMF 이제 매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6월 30일 이 채무 상환 이제 최종이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이제 매주 그 매일 있을 그러한 작은 이슈들에 시장은 좀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된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오펙에서 관련 회담이 있습니다. 이 산유량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동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좀 국제유가는 2% 이상의 좀 약세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하반기 이제 경제 반등의 이제 키 포인트 중 하나로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제도 그렇고 이제 국제 유가 최근 한때 이제 60달러 선을 넘었었지만 이제 예. 다시 하락을 하면서 58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 굴착이 감소를 하고 수급 부담 완화 가능성에 한때 이제 40달러까지 떨어졌던 유가가 이제 60달러까지 반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늘 있을 오펙 그 정례 회의에서 산유량이 기존의 3천만 배럴로 이제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서 이제 최근 이제 소폭 이제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국제유가 산유량 동결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그 이제 감산을 할 경우 다시 이제 미국의 셰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그 감산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 국가들의 재정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생산량을 기존 이제 3천만 배럴로 이제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유가 이제 적정 유가 수준인 70달러까지 이제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늘 이제 오펙 회의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70달러 선까지 이제 적정 유가를 찾아가는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70달러 수준까지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밝혀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일단 국내 총생산이 발표가 됐고 국민 총소득도 발표가 됐습니다. 뭐 일단은 양호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건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국내 경제가 다시금 좀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인지 일단 GDP와 GNI에 대한 평가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어제 뭐 GDP와 이제 GNI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결과만 놓고 보면은 뭐 둘 다 이제 플러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양호하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제 GDP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GNI부터 설명을 드리면 GNI는 이제 국민 총소득으로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이자, 배당, 임금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이제 모든 총 소득을 합산을 한 것을 말을 하는데요. 네.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결과에서 지난 1분기 우리 이제 국민 총소득이 전분기에 비해서 약
4.2% 증가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5% 증가한 이래로 이제 최대 증가량을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이제 양호한 수준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예. 이제 그걸 이제 자세히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최근 이 국민 총소득이 잘 나온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저유가와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배당 소득도 증가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역 조건에 많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국민 총소득이 이제 잘 나왔다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유가가 반등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긍정적이었던 이제 교역 조건들이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잘 나왔지만 저유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금 착시 효과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DP 역시 이제 전분기 대비 0.8%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지만 최근 이제 4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을 하면서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해 시작할 때마다 매번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상저하고의 경제를 보여줄 것이다. 뭐 그만큼의 기대감을 안고 하반기를 더욱더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제 6월 지나고 있는데 더 꺾여 나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국내 경기 왜 이렇게 부진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수출이 안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 일본 등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변국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원화 강세 기조도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수출에 다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제 국내 이제 5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10.9% 이제 수출이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물론 이제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4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이게 이제 수출 감소폭보다 이제 수입 감소폭이 더 크면서 나타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장에서 이제 다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출 역시 계속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다소 많은 불안감과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국내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또 지속적인 물가 하락 등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소비 심리 회복도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계부채 부담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오래된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제 가계부채 부담들 때문에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좀 이제 부정적인 전망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수출 부진과 원화 강세 그리고 이제 저물가 등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이제 좀 발목을 잡으면서 성장률에 좀 하방 압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ECD에서도 앞서서 지적한 바가 있었죠.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더욱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부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경제 하방 압력이 더욱더 높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하반기 경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가 터진 게 있죠. 바로 메르스라는 전염병입니다.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증가하면서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이 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예, 뭐 메르스 뭐 단기적으로는 분명 이제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생긴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뭐 사스나 신종플루 등의 이제 사례를 비추어서 이제 좀 저희가 그 시사점을 이제 많이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과거 이제 사스나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충격들이 시장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 적은 이제 많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발생 초기에는 이제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이제 불안감과 이런 불확실성 등이 많이 이제 소비 심리를 자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내수나 관광, 서비스 등에는 악영향을 분명히 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도 이러한 사스나 신종플루 때도 바로 이제 의학적인 대책이나 이런 대책들이 이제 많이 마련이 되면서 그런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지표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려할 필요는 현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내수와 소비 지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2분기 중에는 좀 이제 내수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그래도 2분기 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다음 주 일정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서는 5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또 G7 재무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도 만기일도 예정되어 있어요. 좀 예. 이벤트가 많은데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예, 참 오늘 6월 5일 참 저희 6월 이제 단기적으로 참 많은 변동성을 이제 자극하는 이슈들이 많아서 예. 참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6월에는 역시 이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일단 6월 5일 시작을 좀 다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그리스 사태 때문에 부정적으로 시작을 했고 어쨌든 이제 유가도 단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는 이제 변동성을 이제 좀 더 자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최근 이제 메르스 문제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많은 이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에 민감한 그러한 자산을 많이 축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에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을 이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잘 나온 데이터가 이제 IT 업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IT 업종 같은 이제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이 변동성 있는 시장에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이러한 어려운 시장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아무래도 이벤트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들에 좀 더 집중하는 마음가짐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 들어봤네요.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한대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